안녕하세요. 함께 또 같이 잘 나가는 공부방, 잘하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1시 반 돼서 가족들을 다 재우고 지금 몰래 나와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영어 1도 모르는 엄마, 엄마표 영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저도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저도 영어 1도 모르는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좌충우돌 해보니까 엄마표 영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요,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공부를 좀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이 막 빠질 것 같았거든요. 좀 심하면 사물이 2개로 보일 정도였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제 상황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딱 보고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이 아이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무능한 부모 밑에서 이 잘하는 자식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무능한 부모가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엄마표로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한 그때도 공부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창 시절에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따뜻함과 부모의 지원과 그닥 그런 절박함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내 자신이 내 상황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내가 이러면 내 자식을 망치겠다 싶은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공부하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체적으로 조건이 맞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해서 지금은 16년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방에 입소문이 나서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저도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엄마표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엄마표를 하기 위해서 5가지 조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꾸준함입니다. 자, 꾸준함. 뭘까요? 엄마표 영어로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매일 밥 먹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마치 매일 그 시간에 방문하는 방문객 선생님이 된 것처럼 내가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꼭 그 시간에 그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작심삼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3일 작심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면 하루 반성해서 하루 쉬고 또 작심삼일 하고 또 작심삼일 하고 또 작심삼일 해서 1 년이 가고 2 년이 가고 3 년이 가면 나름 그것도 꾸준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거부 반응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랑 함께 내가 뭔가를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와 함께 즐기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도 거부 반응하지 않고 엄마랑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엄마표 영어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 2번째, 열정과 건강입니다. 자, 열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해요. 엄마표 영어로 하기로 한 이상 엄마는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아이가 학원을 가 있을 때 또는 아이가 일찍 자고 나면 엄마는 그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정보 수집한 걸 숙지해야 되고 또 내가 함께 아이하고 혹시나 애니메이션을 본다면 스크립트도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그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엔 스크립트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영화 한 편 보려면 스크립트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음,
요즘은 내가 찾고자 하면 뭐든지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부지런하기만 하면 엄마표 영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프거나 몸이 허약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아이한테 뭘 가르친다는 것도 싫고, 아이랑 뭐 비디오를 보는 것도 싫고, 아이랑 같이 뭐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도 정말 이 실천이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는 열정을 가지고 그 정보 수집도 하고 숙지도 해야 되고 아이랑 함께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건강이 필수인 것 같아요. 자,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한 세 번째 뭘까요?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엄마는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책을 가까이 해라. 흔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엄마도 이번 생엔 처음이잖아요. 이번 생에 내가 엄마가 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가 처음이에요, 내 생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누군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는 가르쳐야 된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혼동스럽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워요. 만약에 뭐 옆에 있는 남편이 잘 도와줘.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쉽지 않아요. 뭐 방해만 하지 않으면 땡큐예요. 너 아이 키우는데 정말 유난스럽다 하면서 방해하는 남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엄마는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현명한 엄마들이 쓴 육아서를 보면서 이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지도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함께 했는지 육아서를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 변수의 상황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는 엄마표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이럴 때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상황 변수가 많다 보면 엄마가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중간에 엄마표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마음 근육도 단단히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18개월 때 제일 처음 접한 책이 홍현주 저자의 헬로 베이비 하이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로 베이비 하이맘을 제가 책을 구매해서 그 책을 정말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암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모닝콜이었어요. 그런데 모닝콜을 할 때는 아는 사람과 모닝콜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모닝콜을 아는 사람이랑 하면 어쩌다 보면 수다 떨다가 오전이 훅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에서 알게 돼 가지고 아침 9시만 되면 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외워야 할 분량을 그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영어로 대답하고, 그 사람이 공부해야 할 분량을 내가 한글로 물어보면 그 사람 영어로 대답하고, 내가 영어로 물어보면 그 사람 한글로 이렇게 말하는 걸 서로 체킹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닝콜을 해서 그 책을 통째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로 베이비 하이맘 책을 보면 아이한테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변기 옆에다 딱 붙여 놓고 볼일을 보면서 막 외웠죠. 또 식탁에서 아이랑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식탁에다 붙여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걸 외우고 아이한테 그때 밥 먹을 때마다 약간의 컨닝을 하면서 아이한테 자연스러운 척, 마치 내가 미리 알고 있었던 척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보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써먹었던 것 같아요. 잠잘 때 쓰는 영어 표현은 이 벽에 머릿말이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아이를 재울 때 제가 그 표현을 아이한테 썼던 것 같아요. 뭐 시장에 갔을 때 쓰는 표현, 놀이터에서 쓸 때 표현,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손바닥 한인데 손바닥 같은 메모장에다가 제가 그거를 써 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고 아이랑 틈틈이 그거를 참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극정성이네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엄마들이 알고 싶으면 그런
아이랑 쓸 수 있는 생활 영어는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표 영어, 엄마표 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이 뭘까요? 네 번째는 즐겨라입니다. 엄마표로 영어를 한다는 건, 또 엄마표로 내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내 아이를 교육하겠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들고 고단한 일이에요. 금세 지쳐버리기도 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도 많아요. 그런 엄마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즐겨야 돼요. 주변 상황 눈치를 보면서 엄마표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고 아이하고 나하고 즐기는 거예요. 만들기를 하면서 영어를 써보면서 아이랑 놀고,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것도 만들면서 아이랑 영어로 막 쓰면서 영어 표현을 하면서 아이랑 또 재밌게 지내보고, 아이랑 또 만들기도 하고, 뭐 축구 같은 거, 썰매 같은 거 탈 때도 영어로 미리 생활 영어를 외워뒀다가 아이하고 생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아이한테 하면서 즐겨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뭐 드라마나 외국 드라마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볼 때도 엄마가 미리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서 그걸 숙지해 둬요. 그런 다음에 아이랑 같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인 것처럼 대사를 내가 쳐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런 재미가 없으면 엄마표 영어 오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는 욕심을 버려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표를 하는데 욕심을 버리래요, 욕심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표를 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도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면 드라마를 막 달달한 드라마도 보고 싶을 때도 또 있고, 또는 힘들어서 축 늘어져 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엄마도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하고 차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싶고 수다도 막 떨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놀러 다니고 수다를 떨다 보면 아이들은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마표를 하다 보면 나를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엄마도 지칠 때도 많지만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 약간의 보상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엄마표를 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포기해 가면서 너를 서포트해 주는데, 내가 정말 모든 거를 다 지원해서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고작 그것뿐이야? 다른 아이들은 엄마표 할 때 아웃풋이 금방 나와서 엄청 유창하게 영어도 되게 잘하던데 왜 너는 그걸 한마디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면 아웃풋이 다 나오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도 아웃풋이 하나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문드문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다 보면 엄마표가 정말 지옥 같아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엄마표가 행복해집니다. 자, 아이의 아웃풋을 기다리면서 애타기보다는 일단 아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자,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요. 그 과정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웃풋이 나오겠죠. 뭐 만약에 아웃풋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고 서운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아이랑 생활력을 하면서 내 실력이 늘었어요. 내 실력이 늘어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늘지는 않아도. 물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시작은 했지만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고 보면 좀 우스운 얘기긴 하는데,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품앗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래 해서 엄마표로 시작을 했는데 품앗이를 하겠다. 그래서 매주 두 번을 만나서 영어 책을 읽어주고 영어 책 속에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또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영어 동화책도 읽어주고 알파벳 파닉스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어 동화책에 있던 활동 같은 거를 아이들이랑 영어를 쓰면서 같이 해보는 그런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엄마들이 아이를 다 키운 그 엄마들은 다 뭐 어학원의 선생님이거나 공부방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명 빼고는 다 공부방을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를 위해서 엄마표를 했지만 엄마가 즐기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엄마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뭐 아이도 도움이 있었겠죠. 아이도 엄마랑 어쨌든 영어에 대한 성장은 없었지만 엄마랑 함께 영어로 쓰면서 케이크도 만들어 보고 만들기도 해 보고 엄마랑 깔깔거리면서 영어 대사 치면서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고 공원에도 같이 가면서 영어로 이렇게 해 봤는데 아이는 그 나름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마이너스 되지는 않아요. 그럼 아이가 컸을 때 아이도 어렴풋이 그 엄마의 그 노고를 알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 엄마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사셨구나.'라는 걸 아이도 커서 어른이 되면 어렴풋이나마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랑 함께 생활 영어를 하면서 엄마표 하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도 만족스럽지 않나요? 저는 그걸로도 만족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23 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엄마 어렸을 때 엄마랑 얼음 축구하는 것이 5살 때 얼음 축구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엄마랑 함께 우리가 태백에 살았거든요. 태백에 살았는데 태백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태백에는 정말 문만 열면 다 눈이에요. 무릎까지 눈이 막 퍽퍽 쌓여요. 그럼 일단 썰매 들고 문 앞에만 가면 썰매장이에요 다. 그래서 아이랑 썰매도 많이 탔거든요. 항상 고드름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드름을 따서 얼음으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는 내가 물론 그거를 할 때는 영어를 썼겠죠. 예, 생활 영어 쓰면서 아이랑 축구도 하고 생활 영어 하면서 썰매도 탔겠죠. 근데 아이는 그런 생각 다 안 나고 뭐만 생각이 나냐면 '엄마랑 참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 엄마랑 함께 얼음 축구했던 기억이 나. 집 앞에서 초록색 썰매를 가지고 썰매 탄 기억이 나 엄마. 내가 그때 5살 때 엄마랑 그랬던 게 기억이 나.' 하고 아이가 성인인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한 추억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아들한테. 자, 그럼 엄마표 영어 여러분은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일단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 하면 일단 마음부터 단단히 매세요. '아 내가 매일 꾸준히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내가 방문 선생님인 것처럼 매일 꾸준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책 읽는 모습을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꼭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많거든요. 책의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책이 가르쳐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즐기세요. 재밌게 지내세요, 아이랑. 엄마 앞에 하실 때. 그리고 나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엄마와 함께하는 추억의 거리로 만들고 열심히 아이랑 함께 교감하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 자세만 가지면 당신도 엄마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엄마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엄마표를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함께 또 같이 잘 나가는 공부방, 잘하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